수싱호님, 24세 여성분,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제 적성에 잘 안 맞으셨는지 성적은 매우 낮은 편이고 홀서빙 알바 6개월, 요게 경력에 전부 다이신 모양이에요. 아직 뭐 젊은 여성분이시니까. 공식적인 영어 시험 능력은 없으나 수능 영어 1등급 받았고, 그러면은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기초가 탄탄한 편이에요. 2년 반 동안 주 3회 화상 전화 영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영어를 쓰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아카데믹한 영어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젊으신데 일찌감치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가 둘이나 있으세요. 예. 요즘 상황에 애국자시죠. 애국자. 가용자금 1,500만 원, 희망국가, 미정, 제 조건에서 가능한 모든 곳. 예, 이게 맞는 방향 설정이에요.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도 자금에 단기간에 어떤 막 뾰족한 수가 생기지는 않는데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도전을 해보고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이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제 상황에서 최선의 이민 국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 석사 유학을 위한 필요 자금과 해외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첫 해에 아이가 생겨 많은 고민 끝에 방송통신대로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잘하셨고 아이들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 졸업은 했지만 졸업 성적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올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많으면 100, 적으면 30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이민은 많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남겨봅니다. 일단은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컴퓨터과학과 졸업장이 있으니 최대한 중소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정말 오늘 내일 하는 회사든 IT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영어를 지금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니까 좀 더 아카데믹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IELTS 공부든 토플이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기업체, 무슨 하다못해 콜센터, 되게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콜센터에서 무슨 고객 서비스라든가 기술 지원 업무, 무슨 뭐 IT 관련 회사라든가 무슨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에 콜센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뭐 엄청나게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뭐 온라인 서비스라던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거를 풀어주는 업무, 하다못해 뭐 SK텔레콤의 기술 지원 담당 무슨 뭐 콜센터 직원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들진 모르겠지만은 코딩 전문 그 6개월 뭐 집중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들어야 돼요. 무슨 뭐 AI를 뭐 가르쳐 준다는 등, 뭐 파이썬 가르쳐 준다는 등, 뭐 정부 지원금 나오면서 가르쳐 주는 과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내가 IT 학점은 낮지만 실질적인 코딩 능력은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코딩을 못하면 하다못해 IT 헬프데스크 기술 지원 업무라도 1년, 2년, 2년, 3년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요거를 한 2, 3년은 더 한국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러면서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지니 지금 아이가 지금 만 5세, 만 4세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뭐 아예 자금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뭘 시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1억이든 2억이든 만들어야지 뭐 독일 같은 데 가서 한번 뭐 버티기라도 시도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2, 3년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컴퓨터 전공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경력, 유관 경력 어떻게 해서든 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IELTS 6.5 이상 혹은 토플로 8, 90, 90, 100 이왕이면은 90, 100 이상
준비하도록 하고 경력 뭐 한 1년, 2년, 3년, 2, 3년 정도 쌓을 수 있으면서 그걸로 뭐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모아 보셔야 돼요. 그래도 컴퓨터과학과 성적이 낮더라도 졸업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IT 기반의 어떤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딩 부트캠프 이런 거라도 꼭 다녀가지고 조금 더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렇게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최소한의 자금 이게 준비가 되어야 뭐 독일이 됐던 스위스가 됐던 룩셈부르크가 됐던 현지 대학원, IT 관련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이게 배우자가 지금 안 적어주신 거 보니까 이게 약간 싱글맘이신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게 쉽지는 않은 길인데 정말 슈퍼우먼이 돼서 엄마가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을 시도하면서 아이들 케어까지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라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대학원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아이들 둘 데리고 도전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인 남성분들이 있어요. 호라비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도 이분은 지금 대학교 학사학위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남자분이 있는데 뭐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자금은 풍부하고 나는 영어 공부고 독일어 공부고 아예 젬병이다. 이런 남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분이 합쳐야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두 분이 합쳐서 부부라는 게 원래 부부라는 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성분이 공부의 소질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이를 일찍 낳으면서 예전에 수능 1등급 받을 정도로 공부에 소질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일찍 출산하면서 그 공부의 기회, 그 학업 능력을 살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자금적인 지원을 해주면은 독일에 가서 블루카드 받고 독일어 공부해서 빨리 영주권 취득하고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 호라비 분의 아이를 책임져야죠. 남의 집 아이지만 내 아이처럼 열심히 서포트하고 키워줘야죠. 그리고 그 남편분은 나는 영어 공부고 독일어 공부고 독일에서 단기간에 취업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빨리 영주권 받고 대신에 우리 아이도 영주권 받게 해주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나도 영주권 시민권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라. 뭐 이런 일종의 계약 결혼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위장 결혼을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거 생활을 해야죠. 그런 게 두 번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여성분, 이런 싱글맘분 혹은 싱글 데디, 호라비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보면은 요 가정하고 합치면은 요거 완전 찰떡궁합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두 분이 서로 뭐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을지 어떨지 뭐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 가정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서로 윈윈하는 것 같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런 싱글맘 가정, 싱글데디 가정, 과부의 애딸린 가정, 애딸린 과부분들, 애딸린 호라비 분들, 내가 자금은 있는데 난 독일어 공부 불가능할 것 같아. 나는 심지어 학사학위도 지금 중퇴야. 하지만 내가 돈은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어. 진짜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케어할 자신도 있고 지금 이분 보면 아이들한테 영어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면서 뭐 할 정도면은 굉장히 성실한 엄마거든요. 그리고 방통대 컴퓨터학과 졸업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의지가 있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금을
모을 여력이 없죠. 자산을 모을 여력이 없죠, 당연히. 근데 뭐 하여튼 뭐 조금 능력이 되는 호라비 분이 있다. 합쳐야 돼요. 이거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돼요. 최소한 영주권, 시민권 서로 다 해결할 때까지는 전략적 제휴를 맺자. 그리고 나서 뭐 서로 갈 길을 간다던가 또 현지에서 또 남자분은 또 현지 여성이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성분은 또 다시 이혼하고 현지 남성 또 괜찮은 분이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새롭게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뭐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남성분이건 여성분이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좋으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싱호님. 수싱호가 무슨 말이죠? 수신호를 수싱호라고 쓴 건가요? 네. 아무튼 용기를 내서 한번 일단은 한국에서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을 업그레이드 한다. 플러스 호라비 가정을 찾아서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한다. 신기하게도 저한테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요거 제가 무슨 뭐 매치메이커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예, 예. 하여튼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저한테 많이들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뭐 뺨 석대를 맞더라도 한번 중매를 서볼게요. 예.